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30년 넘게 경기와 서울의 쓰레기까지 받아온 인천 지역사회는 환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이자 민선 7기 인천 서구청장을 역임하며 환경과 경제 상생 모델을 만들어 온 분이죠. 현재 미래 ESG 포럼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이재현 전 서구청장과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환경 정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미래 ESG 포럼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행정가에서 ESG 전도사로 변신하신 겁니까? 아니, 변신이라기보다도 확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과 행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지속 가능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ESG 경영 시대이기도 하고 기후변화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필요한 실천적 과제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해법을 찾는데 여전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 말씀 나누기 전에 이재명 정부의 환경 정책부터 좀 평가해 보고 싶은데요. 이 대통령은 환경 정책으로 기후 위기 대응 또 에너지 대전환을 국가적인 과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로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환경부 출신입니다. 네, 그 사이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더 확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후 환경 분야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부터 2030년까지가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굉장히 절박한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일종의 골든 타이밍인 거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5년간의 그 기간에 딱 임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퍽이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시기에 맞춰서 2030년까지 국가 감축 목표인 40%를 감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문제나 또 기후테크를 신성장으로 추진해서 기후 감축도 추진하면서 신성장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정책.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환경 정책은 환경 문제를 해소하겠다. 그런 차원인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후 감축뿐만이 아니라 신성장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가장 괄목하게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전 청장께서는 환경부 기조실장 또 서구청장 중앙과 정부 행정을 모두 두루두루 경험한 환경 전문가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환경 정책 일단 방향은 잘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좀 뒷받침돼야 될까요? 네, 중앙의 환경 정책이 기후 환경 정책이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그러한 부분이 세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게 된다면은 매우 단절적인 정책으로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러한 강력한 환경정책, 기후환경정책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여건과 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추진 동력 체계를 좀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에서는 이 시대적 과제를 잘 알고 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예를 들어 본다면은 지금 재생에너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인천은 지금 아직도 화석연료 베이스의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모두 풍력과 태양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풍력과 태양광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나 수소 이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인 융합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을 또 해야 되고요. 또 기후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이러한 기후환경 정책에 맞는
인천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매년 도시계획 사업이 재정 투입이 되고 있는데 사후적인 문제가 아니라 설계와 계획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 기후 환경 요건에 맞춰서 계획되고 설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이재명 대통령 방중 계기로 중국도 미세먼지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과 환경 협력을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기후 양해 각서를 12년 만에 개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는 매우 뜻깊은 외교적 환경 외교적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 경제 동맹이라고 불러도 될 것입니다. 제가 환경부에 있을 때도 중국과의 황사 문제나 그 미세먼지에 국한했었는데 지금 시대에 맞춰서 기후 환경이나 자연 보존 그리고 자원 순환 이 세 축을 같이 파트너로서 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건데 이제 지금 시대적 과제인 기후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간 이렇게 연대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업 간에도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후 감축뿐만 아니라 신성장에 있어서 기후테크에 있어서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인천 서구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천 전체의 수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올해 첫날부터 직매립이 금지가 됐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조치를 그 대한민국의 쓰레기 처리 수준이 우리가 모든 수준에 있어서 선진화가 되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는 후진국입니다. 여전히 쓰레기 하면은 어떻게 매립장 문제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소각장을 확충할 것인가, 이 두 단어로 대표되어 왔는데 사실 중요한 게 쓰레기를 줄이는 이 감량 사업 그리고 재활용 이 두 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폐기물 분야가 46.8%나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립과 소각으로는 온실가스를 절대 감축할 수 없기 때문에 감량 사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굴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선별장을 만들어서 잘 선별해서 재활용, 실질적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매립과 소각의 재원에서 30%만 감량과 재활용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문제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됐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2015년에 환경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이 4자 협의체 협의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10년 동안 이 문제가 표류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해법을 좀 찾아야 될까요? 네, 지금 시점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은 것은 왜 이행되지 않는지, 그 안 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행되는 사항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시기에 필요한 사자 합의를 다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누누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문제를 이제는 감량과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감량을 2030년까지 기후 감축을 위해서 50%를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 재활용을 70%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정 안에 지금 매립이냐 소각이냐 이 문제보다도 거시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2030년까지 몇 퍼센트를 하자, 이 합의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에서는 2023년에 이미 감량과 재활용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선을 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는 공공소각장 확충 문제입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민간 소각장에 보내는 폐기 물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소각장을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이지만 또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또 지역개발 여건도 있고 쉽지 않은 그런 과제거든요. 공공시설 확충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말씀이 계속 연계되는 문제입니다만 소각장이 안 되는 문제가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유의하다는 우려 때문이고 네. 두 번째는 주민 수용성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것인가, 재활용할 것인가 해서 소각에 태울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집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모이는 곳, 이 집화장을 지금 AI 시대에 또한 15가지 이상의 선별 방식이 있기 때문에 AI 등 첨단, 무인 선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공공선별장을 만들어지게 되면은 정말로 이 쓰레기 감량과 그 다음에 재활용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소각량이 줄어들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도 8% 이상이 안 타는 쓰레기가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별장에서 안 타는 것을 끄집어 내게 되면은 그 유해성이 굉장히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잡쓰레기인 잘 타는 것만 이 소각장을 하게 되면은 유해성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여론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냉난방에 혜택을 주게 된다면은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죠. 구청장 재임 시절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 게 바로 지역 화폐입니다. 서로 이음인데요. 서로 이음을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ESG와 연결해서 기획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이 서로 이음, 우리 서구에는 이 서로 이음 지역화폐를 쓰시는 분들이 모든 가정이 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주민들께서 이 서로 이음 제가 만들었을 때 이거 쓸 때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그 부분의 혜택과 이 총액 사용량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에서 기능적 다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ESG 시대에 맞춰서 E가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 마일리지를 만들어서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걷고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이런 탄소 포인트를 줘서 인센티브화하는 그런 거랄지 그 다음에 S 이 사회성에 있어서 지금 공금 배달앱 이 배달 서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대폭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서로 이 상인과 이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도 추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이 돌봄 시스템도 이 플랫폼 상에서 이용될 수 있고 문화 마일리지를 통해서 문화 이 증진을 이렇게 시킬 수 다양한 화폐로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6.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 서구청장 출마 의지를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서구청장을 역임하셨는데 다시 도전하는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만 해왔고 또 민생, 이 주민들이 원하는 이 민생을 살리는 일하기 위해서 다시 도전을 합니다. 제가 서구청장 재임할 때 아까 얘기한 이 서로 이음 정책뿐만이 아니라 4년간 중에서 이 3년간 지방자치 경쟁력에 있어서 3년 연속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1위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일 잘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 어떤 비전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서구의 그 특징이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낙후된 원도심이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청라와 같은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 발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4개의 생활권이 있는데 가좌, 성남, 신현, 원창동 등 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는 이 주거 환경을 더 품격을 높이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재개발 사업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공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필요하고요. 인천대로 그 일반화 사업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도 숲과 문화가 어우러진 그러한 삶의 품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루원시티나 가정에 있어서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고요. 검암, 경의, 연희, 경서 지역은 검암 역세권 개발 함께 부족한 인프라를 문화체육에 있어서 체육 공간 이러한 부분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 청라의 그 신도시는 여러 현안들이 일정대로 잘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서구를 대표하는 구청장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주도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잘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재현 전 서구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